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역사회 복지론,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이죠. 우리는 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해내실 거고요. 반드시 좋은 결과 그리고 멋진 사회복지사가 될 겁니다. 우리 지역사회 복지론 1번입니다. 지역사회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가 지역사회를 크게 구분할 때 우리 로스가 두 가지로 구분했었죠.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지리적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정한 지리적 공간, 보통 이제 행정구역으로 표현된다 그랬죠. 읍면동, 조금 넓게 보면 이제 시, 군구까지 포함한다 그랬었어요. 기능적 지역사회는 구성 공동 이익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체, 즉 커뮤니티를 의미한다. 맞죠? 지역사회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연대성을 기초로 한다.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죠. 지역사회는 이익사회에서 공동사회로 발전한다. 이게 테니스의 얘기인데, 테니스는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그러니까 산업화를 기점으로 해서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발전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익사회에서 공동사회가 아니라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가 맞습니다. 공동사회는 보통 이제 혈연관계로 맺어진 사회, 이익사회는 보통 어떻게 해요? 이제 계약관계로 맺어진 사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가상공동체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로 등장하고 있다. 가상공동체, 요새 인터넷 카페, 밴드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어떻게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로 본다고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2번,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개념에는 지리적, 기능적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 산업사회에 의해 공동사회가 발전되어져 왔다. 그러니까 9회 때 시험하고 15회 때 시험이 다른 이제 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공동사회가 산업사회를 기점으로 해서 공동사회, 즉 게마인샤프트에서 이익사회, 즉 게젤샤프트로 변화되어져 왔죠. 기억하시고.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가상공동체 부상했다. 이거 기능적 의미에서 지역사회라고 공부했어요. 앞에서. 이익사회에서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계약에 기초한다. 그렇죠. 이익사회 하면 계약. 그렇죠. 그 다음에 보통 공동사회는 혈연. 그렇죠. 또는 친족, 어떤 인간관계. 그런 걸로 구성되어져 있죠. 지역사회는 사회적 동질성에 의해서 형성되어질 수 있다. 사회적 동질성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이 바로 이제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커뮤니티. 3번.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리적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로 구분한 아저씨가 바로 로스만이다. 로스만이 아니고 로스죠. 로스. 로스만하고 로스는 틀렸어요. 로스. 그 다음에 이제 로스만. 틀립니다. 로스는 무한학자예요. 우리 기억하시죠? 추진의 원칙 얘기했던 학자입니다. 로스만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역사회 실천의 목표 두 가지, 과업 중심, 과정 중심 제시했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세 가지 모델, ABC 모델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로스만이죠. 두 학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장애인 부모에는 지리적 지역사회에 해당한다. 공동의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모임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기능적 의미에서 지역사회로 보는 게 맞죠. 교통 및 통신수단 발달로 과거에 비해서 기능적 지역사회가 더 많이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맞고요. 지역사회는 의사소통, 교환, 상호작용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늘어나고 있고요. 산업사회, 또 나왔네. 산업사회에 의해 공동사회가 발전되어져 왔다. 그러니까 9회에서 썼던 지문하고 10회에서 썼던 지문이 그대로 옮겨져서 나왔죠. 그래서 산업사회 이후 공동사회가 아니라 바로 이익사회. 그러니까 산업사회는 어떻게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발전되어져 왔다. 기억하시고. 4번 봅시다. 요거가 참 문제가 많았던 문제인데 볼게요. 외국인 노동자 공동체와 유사한 공동체의 내부에서 나타낼 수 있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공동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공동체, 노동자들의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지리적 공간 공유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외국인 노동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로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노동자 공동체라 하면 외국인들의 어떤 자조 모임, 그래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형성된
그런 모임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능적 의미에서 지역사회로 보는 게 바람직한데, 자, 기능적 의미에서 지역사회도 때에 따라서는 지리적 공간을 공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 공간을 공유 또는 점유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해당 노동자들이 뭐 한 공간 안에서 같이 산다, 가능할 수 있는 얘기죠, 그죠? 예. 자,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그런 게 있죠. 뭐 그 안산에 가면은 노동자 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촌, 그렇죠. 그럼 이제 안산이라고 하는 그 일정 지역에 안산 공업단지, 그 반월 공업단지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 촌이 있어요. 특히 이제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 많냐면은 그 서남 아시아, 그러니까 아세아, 파키스탄, 뭐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아주 집단 주거를 하세요. 이해되죠? 자, 그런 부분에서 지리적 공간 공유할 수 있고 또 정체성 공유하죠. 예,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 특징이에요. 공동의 관심이 있다. 이것도 기능적 의미에서 지역사회의 특징이죠.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늘어나죠. 자, 비공식적 특성이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식화되어져 있는 집단들, 무슨 뭐 정부 조직이나 뭐 행정 조직 이런 것들이 아니죠. 예, 그래서 비공식 특성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이 12회 때 나왔었을 때 1번이냐 4번이냐 상호작용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사한 공통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상호작용은 굉장히 활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이냐 4번이냐를 놓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한다가 아니고 공유할 수 있다기 때문에 답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자, 바로 그런 의미죠. 자, 5번.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이나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는 아니죠. 뭐 당연한 얘기죠. 지리적 개념은 사회문화적 동질성과 상호작용성에 기초한다. 이것은 이제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를 뜻하는 거고요. 테니스는 지역사회를 공동사회와 기계적 연대사회로 구분했다. 뭐 테니스는 지역사회를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구분했었죠. 이익사회로. 자,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을 기준으로 하여서 시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성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군구 구분하는 것은 이제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를 구분할 때 이런 행정구역을 갖고서 구분을 하는 거죠. 인구 구성 특수성을 갖고서 시군구로 하면 뭐 어느 시에는 할아버지만 살고 어느 시에는 남자만 살고 여자만 살고 뭐 이렇게 얘기돼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상부상조 기능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법규 수능을 강제한다. 우리 길버트하고 스펙이 얘기했던 지역사회 기능들 얘기하는 건데 상부상조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돕는다는 얘기고 관련해서 사회복지제도 만들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예. 자,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법규 수능을 강제하는 건 바로 뭔가요? 예, 이게 사회 통제 기능, 즉 정치제도가 수행하는 거라고 우리 공부하셨었습니다. 다 써놓으세요. 자, 14회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로스가 지역사회를 지리적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로 구분했다. 자, 앞에서 공부했고요. 맥키버라고 하는 학자가 나왔는데 이게 참 14회 때 이것도 기가 막혔던 문제예요. 지역사회를 구분한 학자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맥키버, 그 다음에 워렌, 길버트 스펙, 던햄 얘기 다 나왔어요. 맥키버는 우리 교재에서 다뤄보지 않은 학자입니다. 자, 학자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고 길버트하고 스펙은 어떤 지역사회를 구분할 때 지역사회의 기능과 그 다음에 관련된 제도를 갖고서 5개로 구분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만 기억합시다. 자,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사회 기능은 했습니다. 지역사회 내 경찰과 사법권을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순응하도록 강제력을 발휘한다. 바로 사회통제 기능이고 이 사회통제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정치제도 만들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8번. 지역사회 복지 기능과 사례의 연결을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 뭐죠? 예, 길버트하고 스펙의 5가지 지역사회의 기능. 자, 그거 의미하는 건데 상부상조 기능. 수급자인 독거 어르신을 위해서 주인 일촌 맺기를 실시하여 생계비를 연계 지원한다. 자, 뭐 맞고 생산분배 소비 이게 시장 기능이죠. 주역 주민 생산한 채소를 마을 공동 판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한다. 사회화 기능. 자, 사회화 기능 담당하기 위해서 가족제도 만들었다고 기억하실 거예요. 간마을에서는 인사 잘하는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위반하는 청소년에게 벌금을 강제로 부과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지역사회 기능 중에서 바로 뭐죠? 예, 사회 통제 기능에 관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정치제도와 관련되어진 얘기입니다. 사회통제, 지역사회 안전한 생활 영위로 해서 법률로 치안을 강조하고 법과 도덕을 지키게 한다. 사회통합,
이게 사회통합 기능은 여러분 종교 기능이 수행한다 그랬어요. 을 종교단체가 지역주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후원물품을 나눠준다. 맞고요. 9번 월해 내 좋은 지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구성원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권력이 폭넓게 분산되어 있어야 되고 다양한 소득, 인종, 종교, 이익 집단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지역 주민의 자율권. 그러니까 머리는 이걸 자율권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자치권이라고 얘기했었죠. 예, 그러니까 자치 주민들이 자신들과 관련되어진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적절히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권이 보장돼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정책 형성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협력 최대해야 된다. 자, 10번 볼게요.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척도. 자, 이것도 워렌의 이야기죠. 워렌이 얘기한 겁니다. 자, 보면은 사회성이라는 얘기 한 적 없어요. 네 가지 얘기했죠. 서비스 일치성, 심적 동일시, 그 다음에 지역의 자치성, 그 다음에 수평적 유형. 자, 네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워렌의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척도 네 가지. 자, 11번 봅니다.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개념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공식적인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아니죠. 예, 전문가는 조력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복지를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 주체가 돼야 되는 것은 주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바로 그 주민을 조직화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라고 우리는 용어를 뒀었습니다. 지역사회 자체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지역사회 자체가 지역사회 복지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도구죠, 도구. 자, 지역사회 보호는 시설 보호의 강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다. 아니죠. 지역사회 보호라고 하는 개념은 시설 보호가 가지고 있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지역사회 보호를 해서 우리가 재가복지했습니다. 이 재가복지라는 게 시설 보호, 그러니까 시설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얘기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탈시설화라고 얘기했었죠. 그것이 완전 재가복지를 의미하고 완전히 시설을 지역사회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시설은 그러니까 보완적 개념, 시설이 못하는 부분을 재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하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지역사회 조직 사업은 민간 조직이 아닌 공공 조직을 통해서 달성되는 영역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관 협력이라고 공부하셨죠. 그래서 공사협조라고 우리 공부하셨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 우리가 로스만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 얘기했었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뭐예요? 과정 중심, 즉 주민 참여였었습니다. 그렇죠.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가장 긍정적, 바람직한 형태의 지역사회 실천 모델로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계를 어떻게 향상시킨다. 바로 뭐죠? 친밀한 관계,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협조자로서, 협력자로서,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12번.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전문 또는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서 개입한다. 맞죠? 여기 전문, 사회복지사고 비전문 인력은 이제 주민들을 얘기하죠. 지역성과 기능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조되고 있는 주체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협력 앞에서 배웠어요. 개인 및 가족 등 미시적 수준의 사회체계와 대립적인 위치에 있다. 대립적이지 않습니다. 개인 및 가족의 미시적 수준의 사회체계와 어떻게 보완적 관계죠. 보완적 관계.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 잘 되면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족들도 좋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좋아지는 거죠. 자, 1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사회 복지 특성은 지역사회 복지는 주민의 생활 권역을 기초로 전개된다. 자, 생활 권역, 바로 지리적 의미에서 지역사회, 지역성을 뜻하죠. 생활 권역은 주민 생활의 장이면서 동시에 사회 참가의 장이므로 이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주민의 기초적인 생활 권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하며 물리적 심적 내용까지도 어떻게 파악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지역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1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전통적인 전문 사회사업 실천의 한 방법이며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전문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이것은 보다 조직적이고 추구하는 변화에 대해서 의도적이며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사용합니다.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조금 넓게 보면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1920년대에 우리가 사회사업이 세 개 영역으로 갈라졌었죠. 분화가 되었다고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회사업, 케이스 워크, 그 다음에 집단 사회사업, 그룹 워크,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으로 나눠졌었죠. 그리고 나눠진 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각각의 전문 사회복지사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전문성을 발휘했었던 게 20에서 이제 50년대까지, 그러니까 1950년대 통합이론 등장할 때까지 그렇게 진행되어져 왔다는 것도 공부하셨습니다. 15번 지역사회복지 실천이 추구하는 방향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고 연계만 구축하고, 자, 사회통합 구현합니다. 자, 생활시설 확충. 자, 생활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보호하는 거죠. 지역사회 보호. 그래서 지역사회 보호 정상화 이념 하에서 지역사회 보호를 하면서, 그렇죠? 예, 재가복지가 발달되어지고, 그러니까 재가복지가 발전되어지고, 생활시설들, 기존의 이제 입소시설들은 어떤 보완적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16번 사회자본, 자, 소셜 캐피털, 특성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공부하셨죠? 이것도 예, 사용할수록 총량은 증가하죠. 사회적 자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우리 쉽게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지역사회 구성원들 사이 일종의 연대감이라 그랬죠. 끈끈한 연대감. 혼연일체돼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연대감, 힘, 그렇죠? 자, 총량은 증가하고 동시에 교환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 한 번 획득하더라도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연대감 또는 신뢰감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어요. 신뢰감, 그렇죠?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싹 사라져서 너는 나, 나는 나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믿음이 존재할 수 있고,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이익이 공유될 수도 있다. 자, 17번 봅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정상화 이념 공부했었죠, 우리가. 지역사회 보호와 관련되어진 개념이죠. 설명으로 오는 것은 전통적 복지 서비스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개념이다. 자, 전통적 복지 서비스의 이데올로기 뭐였었어요, 여러분? 예, 바로 시설 보호였었죠. 시설 보호. 그래서 장애인이나 또는 노인처럼, 그렇죠? 그래서 일정하게 보호받아야 될 대상들은 그들 나름의 군락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바로 전통적 그런 복지 이데올로기였었어요. 자, 일탈은 문화적으로 규정되며 절대적인 특성을 갖는다. 자, 일탈은 문화적으로 규정되며 절대적인 특성. 자, 절대적 특성 개념은 없습니다. 일탈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깨뜨리고 거기서 벗어난다는 건데, 어떤 문화적 규정 특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 특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시설 집중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집중화에 대해서 일단은 반대를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 지역사회 보호를 주장하죠. 휴먼 서비스 영역에서 계획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사회복지 실천, 그러니까 특히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이 정상화 이념이 이 지역사회 보호 개념을 끌고 들어오는데 큰 역할을 했죠. 자, 1959년 미국의 정신지체법에서 출발했다. 아닌 거 우리 다 공부하셨고요. 자, 18번 지역사회 복지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뒤늦게는 사회통합에 대해서 기계적 연대, 유기적 연대를 제시했다. 자, 이것도 공부했죠? 예, 맞습니다. 사회적 연대는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가능하게 하고, 자, 가족주의, 국가주의 공부했었죠? 가족주의에 따르면 사회복지 서비스는 가족적 형태 보호가 가장 근접하게 제공돼야 된다고 맞고요. 가족주의에서 비가족적인 형태는 비정상적인 것이고, 가족주의에 비해서 국가주의는 자율성을 강조한다. 전혀 반대죠. 가족주의가 자율성을 강조하고 국가주의는 어떻게 자율성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어떤 획일화되어져 있는 그런 서비스에 국민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구조죠. 그러니까 자율성보다는 강제성이 더 강요되는 것이 바로 국가주의다. 19번 지역사회 복지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보세요. 예. 정상화는 1950년대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에서 시작된 이념이다. 우리 이거 공부하셨죠? 기억나실 거예요. 1950년대 덴마크에서 정신지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지적장애, 그렇죠? 발달장애, 그 아동들의 어머님들의 시위에 의해서 이제 정상화 이념이 시작된 거예요. 엄마들은 힘이 셉니다.
엄마들이 못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제가 한번 꼭 가보시길 원하는 게 어디냐면요. 서울의 공릉동에 가면요. 다운복지관이라고 하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다운복지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거기 가면은 왜 다운복지관이냐면은 우리가 지적장애 아동들, 특히 이제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거기서 다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복지소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 아동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복지관이 다운복지관이에요. 그 다운복지관 누가 설립했느냐? 그 다운 증후군 어머님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복지관이에요. 눈물로 만들어진 복지관이죠. 그렇죠? 엄마의 힘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자, 아빠는 별로예요. 자, 농담이고요. 탈시설화는 무시설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탈시설화는 무시설주의, 시설을 없애져 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가와 시설을 서로 보완해서 지역사회 주민들, 특히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한테 좋은 것들을 제공하자는 의미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의 개인정보를 누구나 공유를 한다. 큰일 날 일이죠. 개인정보 누구나 공유하지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주민참여 이념은 주민자치, 주민복지로 설명되며 지역 유일주의를 지향한다. 자, 주민참여가 주민자치 또는 주민복지로 설명되는 건 맞는데 지역 유일주의를 지향하는 것. 지역 유일주의라는 건 우리 지역사회만 살면 돼. 딴 데는 다 망해도 돼. 이런 의미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사회통합은 세대 간 지역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우위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자, 세대 간 지역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우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즉 높고 낮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뭘 하는 건가? 서로 그러니까 이건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호간에 뭘 하겠다는 건가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같은 레벨로 서로를 조종하는 게 사회통합이었었죠. 그렇죠. 사회통합하기 위해서 뭐 했었습니까? 우리 정책론에서도 다뤄봤었어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한테 뭔가를 줘야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사회적인 규범이고 그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로부터 그것을 받는 행위 자체도 어떻게 해요? 너무나 당연스러워야만 그것이 이제 사회통합이라고 우리 얘기했었습니다. 자, 20번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사회 복지 이념했습니다. 지방자치 실수로 중요성이 강조된다. 자, 주민과 지자체 동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게 바로 주민 참여에 관한 얘기죠. 주민 참여.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추구하는 가치로 부적절한 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 배분적 사회적 인파먼트. 예. 비판의식 지양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지양이 있고 지향이 있죠. 지향은 하자는 뜻이고 지양은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바로 뭐지? 비판 의식이 지향돼야 됩니다. 지향. 그러니까 주민들 사이에 이건 잘못된 거야. 고쳐야 돼. 그렇죠. 이게 비판 의식입니다. 우리 지역 사회가 이런 부분은 고쳐야 돼. 뜯어 고쳐야 돼. 이게 비판 의식이거든요. 이 비판 의식은 어때? 지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1번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국어 시험이죠. 국어 시험. 그렇죠? 국어 시험입니다. 자, 22번.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사회복지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기능을 분담하도록 한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활동은 지역 주민과 그들의 욕구에 관심 가져야 되고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에 되고 사회복지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집중과 분산이 병행돼야 되고 사회복지기관의 이익을 우선해야 돼? 그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자, 항상 이익은 누구?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지역사회 주민들의 이익이 중심이 돼야 되죠. 로스가 제시한 바 있는 추진위원회, 우리 추진회라 그러죠. 로스 하면은 바로 이 추진회가 생각나셔야 되죠. 매개로 한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원칙이 아닌 것은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역사회 조직에 대한 불만에서 결성되고 지역사회 현재 잠재적 호의를 잘 활용해야 되고 공식적 지도자는 발굴 및 참여시키고 비공식적 지도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발굴 및 참여를 제한시킨다. 아니죠. 비공식적 지도자를 발굴해야 됩니다. 자, 지역 주민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목표 운영 방법 갖춰야 되고 정서적 내용 진행 활동들. 그래서 이 추진의 구성원들끼리 뭐 하나요? 같이 여행도 가고 뭐 그렇죠.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같이 술도 한 잔 마시러 가고 그렇죠. 이래야 된다 그랬죠. 자, 24번.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집약한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로스 얘기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10회 12회.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13에도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게. 계속 봅시다.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역사회 능력 탐색은 보류될 수 있다. 자, 지역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역사회 능력 탐색이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갖고서 어떻게 그걸 이제 일종의 재료, 수단으로 해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사회에서 달성하려는 공동의 목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풀뿌리 지도자를 발굴한다. 자, 이런 건 사실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죠? 25번. 지역사회 조직화 과정에서 사회복지가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지역사회는 여러 갈등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되고 지역사회 외적 능력에 우선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적 강점에 어떻게 해요? 우선 중점을 두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역사회는 숨겨져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숨겨져 있는 내적 잠재력. 그렇죠. 그걸 우리가 potential power, 지역사회 잠재적 힘이라고 했었어요. 자, 거기에 우선 중점을 둬야 되고 모든 일에 솔직하고 근면해야 됩니다. 자, 거짓되고 게으르게 되면 그 사회복지사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겠죠. 그렇죠. 사회복지사는 반드시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를 추진하는 사회복지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반드시 신뢰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행사에 참여해서 운영 과정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관련 법제도 규칙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상식적 얘기고요. 자, 26번. 지역사회 복지 실천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사회는 개인과 동일하게 자기결정권 원칙 갖고요. 수용돼야 되죠. 자, 개인과 집단처럼 각 지역사회는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개별화 시켜야 된다 그랬죠. 개별화.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화. 우리는 다른 지역사회하고 다르거든 다르게 취급해줘. 개별화해야 된다 그랬어요. 문제 해결 접근 방법에서 다양성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화 시켜서 접근해야 된다 그랬죠. 즉 이게 바로 뭐지? 개별적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별적 접근. 정리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대원칙들이 지역사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별화하고 수용하고. 그렇죠. 자, 27번. 다음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 실천 원칙은 A 사회복지사는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서 특별 추진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채 사업 추진을 진행했습니다. 자, 추진회를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서 사업 추진을 한 거야. 자, 그러면은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예, 효과적인 의사소통 개발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신이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공간적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28번 이제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그리고 실천론에서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정책론에서 이 자선조직협회하고 그 다음에 인보관운동은 꼭 나오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전체를 터뜨려서 반드시 3개 내지 4문제가 나옵니다. 실천론에서 반드시 나오고 실천론 역사에서 자선조직협회 인보관운동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나오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번 볼게요. 자, 가난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여긴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 빈곤 죄악관 기억하십니까? 이 뿌리가 뭐라 그랬었어요? 1601년 엘리자베스 국인법이라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 니네들은 니들이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거야. 그죠? 자, 급진적 이데올로기로 설명된다. 그러니까 급진적 이데올로기, 바로 급진적 사회주의 뜻하는 건데 이건 인보관 운동가들이 여기 더 가깝고요. 마네트 목사 주도했고 옥스퍼드 대학생들과 교회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이것도 인보관 운동 얘기죠. 서비스 조정보다 서비스 직접 제공에 역점을 뒀다. 우리 자선조직협회 하면 항상 뭐야? 조정이었었죠. 왜 조정한다 그랬어요? 이 자선조직협회 회원들이 누구냐면 중산층 기부인 아줌마들인데 당시의 분위기가 뭐냐면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해요.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도웁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가르쳐줘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막 쓰고 다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구제가 발생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도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정했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조정을 했죠.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일종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구제가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COS 자선조직협회 하면 조정 이게 생각나셔야 돼요. 자, 헐하우스와 같은 형태가 있다. 자, 시카고의 헐하우스 바로 인보관이죠. 미국에 있는 인보관입니다. 자, 29번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선조직협회는 우회 방문 단원들이 가정 방문했다. 맞고요. 성직자나 대학생 등이 중심이 되어서 인보관 운동을 전개했다. 자, 성직자나 대학생 등이 중심이 되어서 인보관 운동 전개했다. 맞죠? 우회 방문은 오늘날 사회복사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COS의 우회 방문단이 1890년대에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급 우회 방문 단원이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제 월급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직업으로서 즉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직종이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인보관 운동은 사회개혁 추구했고 인보관 운동은 사회진화론에 바탕 두었다. 자, 사회진화론은 COS의 이념이었었죠. COS의 이념 뭐였었어요? 첫 번째 사회진화론, 두 번째 바로 뭐였죠? 인도주의, 다른 말로 박애사상. 자, 세 번째가 바로 기독교 개인주의였었죠. 자, 인보관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 구조의 변화에 관심 가졌다. 그 사회 개혁을 주장했고요. 1대1 방문 서비스를 원칙으로 했다. 개별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은 바로 자선조직협회 활동이었었죠. 여성 노동자의 권익운동 했고요. 빈민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우리 3R 기억나시죠? 레지던스, 그 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 리폼, 즉 사회개혁 하려고 했었어요. 주민의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에 힘썼다. 자, 그래서 인보관 활동가들이 어떤 거 했는지 우리 다 공부했었습니다. 자, 31번 각국의 지역사회 복지 발전의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볼게요. 미국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로 중앙정부의 지역사회 복지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자, 이거 정책론에서도 공부하셨죠? 1980년대, 그러니까 80년에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신보수주의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신보수주의 사상과, 그러니까 정치적 이념으로서 친보수주의와 경제적 이념으로서 자유주의가 이제 확대되어져 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복지 예산 줄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지역사회 복지 예산이 축소됐습니다. 그 복지 다원주의화 돼가면서 복지의 주체를 어떻게 정부 중심이 아니라 이제 민간한테 그 주체가 많이 돌아가게 되죠. 맞는 얘기고, 영국은 1990년대 지역사회 보호법 제정, 일본 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법자, 참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일본까지 나왔어요. 요새는요, 시험 문제. 자, 한국은 2000년대 지역사회 복지의 중앙집권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 2000년대 들어서 그동안 해왔던 그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많이 무르익으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참여정부가 들어섰죠. 그러면서 이제 지방 분권화 되어졌습니다. 중앙집권이 아니고. 자, 한국 2000년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의무화 법자. 자, 구체적인 내용 우리 뒤에 가서 좀 다뤄보고요. 자, 32번 인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세계 최초 인보관은 영국의 토인별이다. 일본의 인보관은 간다의 킹스 레이간에서 시작됐다. 이것도 좀 기억하십시오. 킹스 레이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회 방문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했다. 자, 우회 방문하면 COS의 얘기죠. 주요 이념은 자유주의, 급진주의다. 자유주의, 급진주의, 그러니까 급진적 사회주의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인보관 맞죠?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환경에 관심을 갖고 접근했다. 자, 33번 15의 문제인데요. 영국의 지역사회 보호 역사 중 다음의 특성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은 사회서비스 부서 창설을 제안했고 대인 사회서비스 지역사회를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인식했다. 즉 지역 사회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제공을 했거든요. 근데 지역사회 주민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본 겁니다. 지역 서비스의 협력 및 통합, 즉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협력하고 통합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이게 바로 시범 보고서죠. 시범 보고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왔죠. 15회 때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자, 34번. 미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됐습니다. 1960년대 시범 보고서로 이후 지역사회 보고가 주를 이루었다. 이거는 영국 얘기죠. 레이건오믹스 이후의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한 압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확 줄였죠. 레이건 대통령이 잘하신 건 뭐냐면은 핵무기 만드시는 거 하고 이제 항공모함 만드시는 거 잘하셨죠. 그러니까 이 당시가 이제 냉전이 최절정기에 오른 때라고 우리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냉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에 돈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복지에다 쓸 돈이 없었던 겁니다. 당시는요. 자, 미국의 지역 공동보험과 사회복지 간 협의의 발전 시기는 대공황 이후다. 자, 지역 공동보험과 사회복지 간 협의의 발전이 대공황 이후가 아니라 대공황 이전, 즉 1929년 전이죠. 지역사회 조직 사업은 1960년대 들어 사회사업 전 분야의 위치를 확고히 했고 미국의 시도에서는 인보감보다 15년 뒤에 시작됐다. 거꾸로 됐죠. 자, 뒤가 아니고 앞입니다. 자, 35번.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에 미국 지역사회 복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 이념이 아닌 것은 사회 진화주의,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 얘기하는 거고, 이건 COS에 영향을 줬죠. 급진주의, 자, 실용주의, 자유주의, 이거 다, 그러니까 급진주의, 그 다음에 실용주의, 자유주의, 전부 다 인보관 운동에 영향을 줬던 거예요. 자, 민권 운동은 없었습니다. 우리 정책론에서 공부하셨지만은 영국 사회복지 역사에 영향을 줬던 건 이제 민권 운동도 들어갑니다. 정책론에서 공부하셨는데, 근데 미국은 민권 운동이 없어요. 자, 36번. 미국 지역사회 복지 발달 과정을 빠른 연대선으로 배치한 것은, 자, 헐하우스, 시카고의 헐하우스, 아담스가 시카고에다 헐하우스 세웠죠. 이게 언제야? 89년이죠. 1889년. 자선조직협회가 이제 최초로 창설된 거는 뉴욕주 버팔로의 1877년에 77맞게. 영국보다 큰 나라가 굉장히 77맞게. 1877년. 지역 공동모금을 위한 상공회에서 자선연합회가 출연한 게 이게 디트로이트 공동모금회가 성립된 것은 1949년이죠. 그렇죠. 작은 정부 지향으로 복지에 대한 지방정부 책임이 강조된 것은 이게 80년대입니다. 80년대 레이건오믹스 이후의 이야기죠. 빈곤과의 전쟁 선포로 사회복지에 관한 연방정부 역할이 증대된 것은 이제 존슨 대통령 때 1965년 그때쯤이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었다는 거 우리 공부하셨죠. 자, 연결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37번.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 전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자, 맞죠. 이제 시군구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시군구에서 했어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소로 법제화시켰다. 우리 아동복지법 공부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에 있죠. 국민적 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00년이죠. 그러니까 1999년에 개정됐습니다. 중앙자활센터가 설치되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도에 이제 개정이 아니라 이제 만들어진 거죠. 제정이 된 겁니다. 제정 99년에 그리고 2000년부터 시행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중앙자활센터 설치됐어요. 지자체의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가 구성됐다. 이것도 맞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어느 법에 있어요?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죠.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습니다. 시군구의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구성했고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서 민간단체에 의한 공동모금 사업이 실시되었다. 그 전에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서 민간단체에 의한 공동모금이 실시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민간단체의 공동모금 사업이 많았습니다. 특히 뭐 구세군 아시잖아요. 공동모금회 설립되기 훨씬 전부터 구세군은 있었습니다. 공동모금회가 1999년에 이제 공동모금회라는 게 만들어지죠. 공동모금회법이 제정이 되죠. 99년에.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제 이게 2000년대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것도 구애 문제인데 99년에 공동모금회법 제정이 됐기 때문에 2000년이 안 돼서도 틀린 거고 또 이 공동모금회법이 제정돼서 민간단체에 의한 공동모금이 실시된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민간단체에 의한 공동모금 사업은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38번.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 발달 순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일기 시군구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수립된 게 2005년이죠. 그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설립된 게 92년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시행된 건 2000년이죠.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법제화, 즉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받는 것은 97년의 이야기죠. 정리해 보시고. 39번 새마을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80년대 시작한 우리나라의 전형적 지역사회 개발 사업이다. 맞죠? 이걸 지역사회 개발 사회 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학자들 때에 따라서는 사회 계획 사업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자,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지역사회 개발 사회 사업으로 보는데 80년대가 아니고 70년대죠. 70년대, 그죠? 농항기 농촌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됐고, 근면자조 협동이 주요 정신, 농촌 생활환경 개선 운동으로 시작됐으나 소득 중대 운동으로 확대됐고, 도시민의 의식 개선 운동으로도 전개됐다. 그죠? 40번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사회사업과 관련이 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 운동으로 시작되었으나 소득 중대 운동으로 발전되지 못했다. 지금 두 번 나온 거예요. 이 새마을운동이 시험에. 근면자조 협동, 70년대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죠. 그렇죠. 알고 계세요 이거? 자, 2번이 틀렸어요. 농촌 생활환경 개선으로 시작됐지만 소득 중대 운동으로 발전되지 못한 게 아니라 소득 중대 운동으로 발전됐습니다. 처음에는요, 농촌 생활환경 개선 운동 그래가지고 우리 저 초가집 있죠, 초가집. 지풀로 만들어진 초가집들 다 뜯어 고쳐서 기와집으로 바꾸는 일 하고, 도시 농촌의 도로들 정비하는 일, 이런 일을 했었었죠. 그러다 이게 소득 증대로 발전되어져 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아세요? 4월 22일이 새마을의 날인 거, 이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4월 20일은 무슨 날이죠? 420 장애인의 날이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의 날 420 4월 20일. 자, 41번 지역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편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거, 이건 좀 보지 마십시오. 좀 바뀐 것들이 있어갖고요, 패스하시고. 42번 사회복지 사업 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이게 12의 문제인데, 읍면동 복지위원 임기 3년, 공무원을 제외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임기 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기관의 임기는 3년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이 3년 이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자, 43번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0년대 외국 공공원조단체 한국연합회 조직, 즉 카바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렇죠? 카바 한번 봅시다. 니은 60년대 최초 사회복지관이 건립됐다. 우리나라 최초 사회복지관은 1921년에 태아복지관 얘기하는 거죠. 70년대 재가복지봉사센터 설립됐다. 이게 92년 얘기죠. 90년대 16개 광역시도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되어졌다. 자, 이게 답이 리을이죠. 1번도 맞은 것 같아. 그런데 보면은 외국 공공원조단체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카바는 외국의 민간원조단체입니다. 민간원조단체. 그래서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1952년이죠. 그때 이제 카바 민간 원조단체가 구성이 되죠. 그렇죠? 예,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공공원조단체가 아니고 민간원조단체입니다. 아주 더러운 시험이죠. 더러운 시험. 그렇죠? 예, 시험 문제를 아주 더럽게 출제를 하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짜증이 나요, 진짜로. 복지사가 이게 눈이 좋아야 되겠구나, 또 한글을 참 잘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 이런 문제 보면. 자, 44번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가통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주도한 인보제도 아닙니다. 예, 국가가 주도했죠. 국가 중심이었었죠. 오가통법 또는 오가작통법이라고 했었어요. 도래는 촌락단위, 농민, 상호협동장체, 향약은 지역주민의 순화, 덕화, 교화를 목적으로 한 자정협동조직, 개는 조합의 성격을 띤 자연발생적 조직, 품앗이는 농민의 노동력을 서로 차용하는 교환하는 형태 맞고요. 45번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발전과 관련된 내용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뭐 보시면 간단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출범되면서 민간의 재원을 발굴했다. 재가복지 서비스를 하는데 왜 생활시설이 확대될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되면서 기관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어졌고 지방분권이 되어지면서 지자체의 복지 발전이 추구됐고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역 복지 욕구가 파악됐다. 그렇죠. 지역사회 보장계획 우리 공부하셨습니다. 어디서 공부했죠? 예,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과거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예,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바뀌어졌다. 기억하실 겁니다. 46번 이게 참 의외의 문제가 나왔어요. 조선시대 흉년으로 인해 이재민과 빈민을 구제한 국가기관이 있는데 여기선 진율청입니다. 진율청. 우리 교재에서는 진율청을 배우질 않았거든요. 이건 좀 기억합시다. 이것도 틀리라고 나온 문제인데 세상에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들이 찾다 어디서 찾냐면 이제 뭐 돌아다니는데 보편화된 교과서들 중에서 아주 구석탱이에 누가 보지도 못했던 교과서에 그것도 맨 구석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제발 좀 틀려줬으면 좋겠어 하는 의도하에서 출제를 하신 그런 문제예요. 예. 자, 47번.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시설보호보다 재가보호가 더 강조되어져가 있고 자활후견기관은 지역 자활센터로 명칭이 변경됐고 그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역별로 독립법인화되어져 있다.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역별로 독립법인화되어져 있지는 않고요. 지역별로 어떻게 지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17개 어떻게 지부가 있습니다. 그죠? 지부. 죄송합니다. 지회가 있죠. 죄송합니다. 17개 지회가 있는데 그것이 독립법인이 아니에요. 독립법인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법인은 어디 있습니까? 법인은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만 법인이고 그 법인의 지회로서 17개 그러니까 지회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용권, 즉 바우처 형태의 사회복지 서비스 증가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어져 있죠. 어디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의무화되어져 있습니다. 자, 48번. 최근 지역사회복지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옳은 것을 모두 보는 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효성 제고 그러니까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바꿔놔야 되겠죠. 최근이니까 이거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없어졌어요. 복지재정 분권화로 인한 지역 간 사회복지재정의 불균형 해소, 민간 복지 전달체계 네트워크 강화, 중앙정부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에 어떻게 그러니까 지방 분권을 통해서 분권화되어져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죠. 49번. 최근에 사회복지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이것도 보지 마세요. 이것도 보지 마십시오. 자, 넘어가세요. 이거 다 시간이 지난 거니까 최근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없애세요.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이것도 참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관 사업 분야 개편,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 서비스로 변경했다. 이것도 우리 법제론에서 공부하셨는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2012년에 이건 맞아요. 2012년은 맞는데 사회보장기본법이죠. 사회보장기본법 3조에서 원래 사회복지 서비스였었는데 그 복지자 띄어버리고 사회서비스로 바뀌었다는 거 우리 법제론 하면서 공부하셨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복지 사업법이 없어지고 사회보장기본법이 들어가야지 맞는 거예요. 참 이것도 참 아름답게 지저분한 문제죠. 그렇죠. 예. 참 이렇게까지 문제를 낼까? 참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예. 여러 지자체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이런 어떤 관찰력,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출제위원들이. 자, 51번도 이건 보셔야죠. 최근 지역사회복지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경제의 대두, 그렇죠. 사회적 경제, 통합 사례 관리가 강화되고 있고 은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실시, 5년 단위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수립됐다. 자, 지역사회 복지계획 이게 15회 시험이 2017년도 시험이죠. 근데 이제 이때 5년 단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 없어졌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 사업법상에 있던 것이 없어져 버리고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년 단위 아니죠. 4년 단위입니다. 4년 단위. 협동조합법 기본 시행으로 실천 주체가 다양화되어졌습니다.
자, 52번. 지역사회에 관한 기능주의 관점을 설명한 것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 됐습니다. 기능주의. 기능주의, 우리 구조기능주의 또는 기능주의라고 했었죠. 갈등주의의 반대인데 한번 보면 사회는 항상 불안하다고 전제한다. 이건 갈등주의적 사고죠. 조화, 적응, 안정, 균형 중시한다. 맞고요. 소수 엘리트에 의한 주도적 가치 판단을 중시한다. 이게 바로 엘리트 이론 또는 엘리트주의 얘기하는 거죠. 자, 또는 뭐 위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위인 이론. 사회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전제한다. 답은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네요. 53번. 지역사회 복지에서 갈등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호만스하고 블라우에서 형성된 이론이다. 자, 이건 교환 이론 얘기하는 거죠. 자,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불평등 관계를 바꾸고자 한다. 그러니까 불평등이 갈등의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인간이 환경과 교류에 적응과 진화를 한다는 견해다. 자, 환경과 교류에서 적응하고 진화한다는 것은 이건 생태학적 관점이죠. 앨런스키 지역사회 조직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자, 이건 맞죠. 앨런스키. 그래서 유명한 갈등주의자입니다. 답은 니은하고 리을입니다. 자, 5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이론은 했는데 여기 지금 보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기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풀지 마시고요. 자, 55번서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55번서부터. 자,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멋지고 행복한 모습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